네, 안녕하세요. 이용우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점포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,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이제 운영 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기존의 가게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나중에 그 가게를 인수할 때 실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것만큼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운영 정보에 대해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운영 형태입니다. 내가 양수하려고 하는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 가게가 풀 오토 매장이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실제로 내가 인수를 받고 직접 운영에 뛰어들고 보니까 풀 오토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로 바쁜 시간, 뭐 가령 낮 12시에서 2시까지 또 뭐 6시에서 9시까지는 굉장히 바쁜 시간에 주인이 나와 있었던 거죠. 그러면 풀 오토가 아니거든요.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사항이 핀트가 좀 빗나갑니다. 첫 번째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왜냐면 풀 오토로 운영을 해서 순수익이 이만큼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게 사장님이 뛰어들어서 양도인이 사장이 뛰어들어서 그 인건비를 절약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면 내가 인수를 했을 때 풀 오토를 돌렸을 때에 순이익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가장 중요한 건데요. 그 가게에는 사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 매출과 순수익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 가게 사장님이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직원분들은 더 움직여야 되고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소비자들이 그런 것에 또 만족을 하고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장이 가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매출과 또 순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실제로 풀 오토 운영인지 또 반 오토 운영인지 그 가게 사장님이 전체 다 100% 뛰어들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그 기존에 양도하는 분의 그 운영 기간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가게를 양도하시는 분이 언제 개업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.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지. 그래서 이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 최초의 창업자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최초의 창업자가 따로 있고 이분이 그 중간에 인수인계를 받고 또 나에게 양도를 해준 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최초의 개업일과 지금 현재 가게를 팔려고 하시는 분의 양도인의 또 인수인계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인수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계산해서 총 이 가게가 몇 년 됐구나라는 것도 상권에서 인지도가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 있는 또 잣대가 되기 때문에 양도인의 개업일과 또 그 전에 최초 창업자의 개업일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고객층이에요. 실제 주요 고객층이 뭐 남자가 많은지, 뭐 여자가 많은지, 아니면 뭐 20, 30대가 많은 건지, 40, 50대가 많은 건지, 아니면 청소년이 많은 건지, 이 상권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손님이 많은 건지,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객이 많은 건지, 또 주변에 직장인들의 손님이 많은 건지, 이 주요 고객층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막상 또 인수를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내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 소비자를 어떻게 끌어모을지에 대한 타겟팅이라든지 또 마케팅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주요 고객층이 누구다라고 알게 되면 그 고객층을 타겟팅해서 마케팅하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. 또 직원을 채용할 때도 서비스를 잘 할 그런 직원들을 뽑는 데도 아무래도 유리하겠죠. 뭐 더 나아가서 일단 내 가게의 주요 고객층이 누군지가 명확해져야 내가 가게 장사를 할 때 아주 좋은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 다 다를 텐데 우리 주요 고객층이 20, 30대 여성이에요. 그러면 내가 20, 30대의 여성 창업자라면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또 잘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요 고객층이 누군지 좀 알게 되면 내가 장사를 하고 특히 인수하기 전에 그 연령층에 대한 그 고객층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인수를 받으시면
훨씬 더 장사하시는데 유리할 거예요. 그래서 고객층에 따라서 응대하는 방법도 다르고, 고객층에 따라서 내가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주요 고객층이 어떤 분들인지 미리 확인하면 훨씬 더 인수해서 장사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 다음은 배달 비율이에요. 배달 비율은 왜 중요하냐면,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그 이후에 배달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홀의 매출이 너무 높으면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배달 비율을 각 가게들마다 지금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 배달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또 대응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게 되겠죠. 그래서 홀 비율과 배달 비율을 명확하게 매출 분석을 통해서 양도인에게 그 매출 자료를 달라고 해서요, 좀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잔금 후에 내가 인수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홀 매출이 얼마고 배달 매출이 얼마고 이 비율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시게 되면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깜깜한 뭐 그런 상태에서, 암흑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게를 인수를 받기 전에 미리 배달 비율을 뭐 8대2나 7대3이나 5대5나 이 비율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꾸로 뭐 8대2다, 9대1이다 이러면, 물론 파시는 상품에 따라서 배달이 가능한 상품이 있고 배달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을 텐데, 뭐 홀이 뭐 9대1이고 8대2 뭐 이러면, 이거는 배달 매출을 조금 더 늘리면 매장에서 지금의 매출보다는 더 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또 여러분들의 힌트도 또 알 수 있게 되십니다. 그래서 배달의 비율을 좀 알게 되면 향후에 그 매출에 대한 전략들이 또 새롭게 또 세워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배달 매출과 홀 매출을 좀 아셔야 되고요. 특히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선 배달 비율이 그 높은 것을 또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. 나에게 맞는 또 운영 시스템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재료의 구입 방법입니다.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주로 오고, 또 사입, 내가 직접 사는 그 품목들이 뭐 채소라든지 이렇게 좀 상하기 쉬운 것들은 직접 사입하기도 하지만,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재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. 그런데 독립형 창업,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형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사는지, 아니면 그 트럭이 전화 한 통화에서 오는지, 아니면 내 상권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재료상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나중에 인수인계 받으실 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재료 구입하는 그런 거래처라든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양질의 재료들을 조금 경쟁력 있는 그런 거래처들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또 발굴해낼 수 있고, 또 온라인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료 구입 방법에 대해서 넌지시 뭐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당연히 거래처 같은 걸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. 계약 전이니까. 그래서 어떻게 재료를 구매하시는지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훨씬 내가 이분들보다 더 싼 가격에 양질의 재료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수익 구조에 좀 유리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. 그리고 기존의 직원분들을 인수인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께서 직접 내가 그 운영할 수 있는, 그런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수팀이 따로 계시다면 뭐 기존의 직원들을 인수인계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, 아무래도 그래도 기존에 장사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훨씬 인수인계 받는 게 좀 유리합니다. 아무래도 여태까지 손발을 맞춰서 장사를 해왔고, 그리고 내가 손쉽게 인수를 받아서 바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을 인수받는 게 좋으세요. 그렇지 않고 내가 인수인계 받으려고 했는데 가게 사장님께서 다 데리고 나가시거나, 아니면 그 중에서는
양도인 분하고 의리상 조금 박봉이어도 의리상 계속 가게 운영을 함께 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참에 가게 사장이 바뀔 때 본인도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하고 인수인계 받을 때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면 정말 큰 낭패예요. 물론 양도인께서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 할 때 직원들이 다 그만두면 아무래도 권리금 받는 것에 지장이 있겠죠. 그래서 양도인 분께서 아예 나중에 데리고 할 작정으로 그냥 잔금할 때만 그래 이 가게에서 계속 일하는 걸로 해라 라고 약간 좀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한두 달 후에 직원들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노예 계약을 정말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강제해서 권리양도 계약서상에 쓸 수는 없거든요. 무조건 현재 직원을 인수인계 하기로 한다는 것을 쓸 수는 없어요. 이거는 완전히 노예 계약인 거죠. 그래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양도인에게 진짜로 이 직원들이 그만둘 건지 좀 파악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고, 물론 그 가게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게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동요될까봐 직원에게 나 가게를 팔면 너희들 있을 거니 안 있을 거니라고 사실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 양심적으로 그 양도인에게 여쭤보시고 이 직원들이 그만둘 것인지 안 그만둘 것인지는 그래도 기존에 가게 장사하시는 분이 양도양수하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돼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 내가 권리금을 지불하지 나중에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그런 것들도 권리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인께서는 누가 빠져나갈 수 있고 빠져나가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 정도만이라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. 운영 정보에 대한 마지막은 또 거래처 인수인계입니다.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기존의 양도인이 그 재료를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입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다만 기존에 어쨌든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약을 좀 받는 것이 좋고요. 또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을 때 양도인께서도 정말 부지런하신 분은 직접 발품 팔아서 그 시장도 똑같은 상품을 팔지만 그 같은 동일 상품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그런 거래처를 발굴해 내시는 분이 있고요. 아예 귀찮은데 좀 비싸면 어때 그냥 손쉽게 좀 그 재료를 매입을 하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 이분은 조금 약간은 게으르신 분이구나. 그러면 내가 조금 발품을 팔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겠네. 아니면 기존에 정말 훌륭한 거래처를 확보해 두셔서 내가 손쉽게 그 거래처를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것도 사실 돈으로 따지면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돈으로 따지면 꽤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거래처 인수인계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운영 정보에 대해서 그 점포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이런 운영 정보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점포 시설 정보에 대한 체크도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